안녕하세요, 호잉구상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진짜 겨울이 곧 올 것 같은 좀 추운 날이 점점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이제 경제 이야기를 조금 제가 할게요. 이제 구상학을 제가 찍으면서 한 10년, 20년 돼 갔는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조금 좀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제 동영상들을 좀 보시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 같으면 대통령 안 한다 이렇게 했어요. 나 같으면 대통령 안 한다. 이유는 지금 2022년, 그다음에 23년, 그다음에 24년 이 세월이 사실은 이거는 어느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든 관계없이 세상의 흐름이 좀 어려워질 거라 제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그 이야기의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 원래가 2022년이 구성 숫자가 뭐냐면 중국에 5가 옵니다. 5가 오면 뭐가 오냐면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제가 몇 번 했지만 전쟁이 나고 혼란이 오고 쟁쟁이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수없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전쟁이 안 났지만은 그래도 좀 지금 힘든 상황이 됐고 세계적으로 전쟁 이야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역시 이게 계속적으로 언론의 문제가 되고 화제거리로 이루어졌어요. 이거 다시 되짚어보면 뒤돌아서 생각하면 1950년이라는 횟수를 보면 그때도 구성 숫자가 5였습니다. 이때 큰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지금의 우리나라 이 상황 어때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역시 똑같이 혼란이 오고 어렵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전쟁이라는 이야기는 언제 끝날까요? 라고 얘기하면 내년에 숫자가 뭐가 오냐면 중국에 내년에 숫자가 4가 옵니다. 4가 이렇게 딱 옵니다. 4가 오면 이제 전쟁이라는 어떤 뉘앙스는 이제 좀 줄어들겠죠. 그럼 전쟁은 사실 이제 끝난다라는 의미가 오는데 이 전쟁이라는 의미가 끝나는 의미는 언제가 되느냐? 정확하게는 내년 언제쯤이냐 하면 정확하게는 내년 6월쯤. 앞으로도 한 6개월 정도가 세계적으로 전쟁이라는 어떤 쟁제 속에서 화제거리가 되고 어려움이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언제 끝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언제 좋아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전쟁이라는 어떤 뉘앙스는 언제 끝난다? 내년 6월 정도가 돼야 이게 어느 정도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라고 제가 감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구성학이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 같으면 대통령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제가 이제 뭐 정치라는 것을 누가 잘한다 안 한다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해 보는 건 아니고 정치라는 어떤 주제를 보니까 네 편 내 편이라는 어떤 그런 그 개념 속에서 지나간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바뀌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거리가 반대 형태가 돼버렸고 서로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세상이 됐고 그러니까 세상이 더 힘들어진 어떤 결과를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누가 잘하고 못한다는 개념을 떠나서 어떤 거냐 세상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는 좋아질까?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년에는 4가 온다 그랬고 올해는 5가 왔어요. 자, 올해는 5가 왔고 5가 와서 뭐가 왔냐? 전쟁이 왔다. 혼란이 왔다라고 했어요. 그럼 내년에 뭐가 오냐? 구성숫자로 4가 옵니다. 4가 오면 5가 오고 6이 오고 4, 5, 6 여기 7이 옵니다. 여기 8이 옵니다. 여기 9가 옵니다. 여기 1이 옵니다. 여기 2가 옵니다. 여기 3이 와요. 3이 이렇게 오는데 그러면
반대편 여기는 깨집니다. 방파를 맞죠? 내년이 묘년이기 때문에 묘년이 오면 뭐가 깨지냐면 여기가 팥살을 맞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6이 팥살을 맞고 5가 3을 팥살을 때립니다. 여기서 5로 인해서 3이 안파를 맞고 그 다음에 6이 팥살을 맞습니다. 그럼 은행이 빵꾸가 납니다. 이게 은행이거든요. 7자리니까 은행이죠. 6이 뭐냐면 국가입니다. 국가가 어려워집니다. 6이 돈 창고니까 어떤 형태가 생기냐면 돈이 없다가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누가 돈이 없냐? 국가가 돈이 없다. 두 번째 뭐냐? 내가 회사입니다라고 하면 사장이 돈이 없다. 이거는 뭐 제가 이거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잘못하면 뭐냐? 잘못하면 뭐라 그러죠? 회사가 돈이 없고 국가가 돈이 없다. 그건 뭐야? 부도가 되는 거죠. 부도. 최근에 언제 뭐 외국에서 뭐 어떤 경제학자가 대한민국이 약간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는 부도가 날 수 있냐라는 개념보다도 그런 조짐이나 징조가 있고 대기업도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비록 제가 이제 역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뭐 충원이랑 그렇고 조금은 뭐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이해하고 도와야 하고 협력하고 이래야 이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결국에는 내년에는 뭐냐면 내년에는 경제가 무척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것 같고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고 두 번째 사업이나 장사나 이런 것이 좀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서로 협력을 하고 도와야 어쩌면은 이 어려운 시기를 넘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구성학적인 어떤 논리이긴 하지만 잘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년이 정말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되고 도와야 하고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좋고 좋아지는 건 언제냐? 내년 후반기 6, 7월 길게는 내후년 이민, 개묘, 갑진 정도까지 가야 좀 나아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조금 염려스러운 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이제 대통령이신 그 윤석열 대통령의 본명성이 사입니다. 사가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자기 본명성이 사인데 이 사가 되면 내년에 중궁의 숫자로 이게 들어와 버리거든요. 이 숫자가 4가 되는데 중궁의 숫자로 들어와 버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좀 답답하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경우 수가 오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어쩌면 내년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내년이 개묘년 2023년이 조금 어려운 고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뭐 국민이 도울 수도 없는 거고 하늘이 도울 수도 없는 거고 하늘이 도울 수도 없는 게 이미 어떻게 정해져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이해해 주라고는 저가 하긴 좀 그렇고 구성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후인 구성학이었습니다.